네, 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자, 러스트 프로페셔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러스트 프로페셔널은 러스트에 익숙해지기 위해 러스트의 주요 개념들을 다른 언어들과 비교하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오너십입니다. 이 비욘드 JS 러스트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러스트가 다른 언어들과 차별되는 특징으로 오너십을 꼽을 수 있습니다. 러스트는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고와는 다르게 가베지 콜렉터가 없습니다. C와는 다르게 메모리 크기를 명시적으로 작성해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신 더 이상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해당 메모리에 참조되고 있었던 어떤 변수에 대한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위 코드는 자바로 작성된 코드이고 아래는 러스트로 작성된 코드입니다. 이 자바에서 가베지 콜렉터는 주기적으로 객체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이 유저 인스턴스를 더 이상 참조하지 않는 객체 레퍼런스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두 인스턴스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이 유저 문자열 또한 삭제됩니다. 러스트에서 값은 동시에 여러 객체에서 소요될 수 없는데요. 유저는 유저 1에 의해서 소요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패턴 바인딩 유저 2에서 이 네임이 다시 한번 쓰이게 될 경우 컴파일 에러가 발생되게 됩니다. 코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요. 이 경우 이 네임은 이 카피 트레이스를 임플먼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스 임플먼트 하지 않았다는 것은 메모리 소유에 있어서 이 다른 객체에 참조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의 이 한 변수의 소유권이 다른 객체로 카피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시언어에서는 개발자가 언어를 작성할 때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잘 신경 써야 하지만 러스트에서는 컴파일 타임에 메모리 릭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좀 더 메모리 세이프하게 언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 코드는 C++로 작성된 코드인데요. 아래는 러스트로 작성된 코드입니다.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이 메모리 세이프한 코딩 방식이 이 다른 여타 언어들에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작성한 거에 비해 편리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위 코드는 C++로 이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 러스트 컴파일러가 메모리 소유 법칙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지켜봄으로 인해서 다른 스레드에서 동시에 하나의 값이 접근되는 것을 컴파일러가 방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C++로 작성된 이 스탠더드 벡터는 스레드 세이프 하지는 않지만 컴파일 될 수 있고요. 런타임에서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러스트 코드에서 이 클로저 F라고 하는 이 let F 변수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고 여러 스레드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러스트에서 스트링 타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tr과 스트링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이 end 레퍼런스 오퍼레이터가 사용된 스트링 str 타입은 이 스트링 슬라이스에 대한 레퍼런스가 필요하거나 스태틱 스트링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미터블 레퍼런스와 그 이유는 이 스트링 슬라이스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입이 이미터블한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값을 사용하고 싶다면 스트링 타입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스트링 타입은 컴파일 타임의 길이를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문자열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이 아래 코드에서 이 러스트 예제 코드에서 램뮤트 리설트라고 하는 변수의 패턴 바인딩 대 스트링 뉴는요, 다음처럼 포문을 돌면서 이렇게 리절트에 추가되는 값을 컨캐테네이션 했고, 이를 통해서 처음에 작성됐었던 리절트 변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트링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스트럭트에서 문자열을 소유할 수 있도록 스트럭트 필드로 보통 스트링 타입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스트럭트 타입은 지난번 시간에서도 다른 언어들과 함께 비교를 했었는데요. 위에서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는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어떤 문법을 통해서 작성한 클래스는 소스와 네임 어드레스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타입들은 동일하게 스트링 타입인데요.
만약에 소스라고 하는 타입이 상수고 이 객체 인스턴스가 실제로 살아있는 동안 변경되지 않아야 될 상수라면 다음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필드 타입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 타입 변수 s1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를 스트링 슬라이스 타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s1의 레퍼런스 타입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스트링 슬라이스 타입 변수 s2를 스트링 타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toOnD를 사용합니다. 이 메소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메모리에 문자열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러스트에서는 널이 없는데요. 다른 언어에서 이제 none이나 nil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타입입니다. 러스트에서는 널이 없는 대신에 옵션 enum 타입을 사용합니다. 이 타입은 자바의 옵셔널 타입과 유사하게 동작하는데요. 다음은 자바에서 이제 널을 사용하는 이제 예제 코드입니다. 이를 널을 제공하지 않는 러스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러스트의 옵션 타입은 러스트의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평범한 enum입니다. 이 enum은 none과 sum 타입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반환할 때 널 대신에 none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sum ears와 같이 sum numerator로 래핑돼야 됩니다. 패턴 매칭을 통해서 이 옵션을 한 enum을 이렇게 none과 이제 sum 타입으로 반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값이 이제 널한지 체크하기 위해선 자바에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러스트에서는 뉴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이제 isNone 메소드를 통해 none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변수가 이제 눌리시, 이제 자바에서는 눌리시, 그 다음에 러스트에서는 none한지 이제 확인하고 나서 코드를 작성하고 싶으면 다음처럼 패턴 매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제 러스트 프로페셔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서 어떤 문법적인 특성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오늘은 메모리 소유라고 하는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두 차례의 강의에 거쳐서 이제 러스트 프로페셔널을 공부했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